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가르쳐주고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교집합 확률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조건부 확률 구해가는 이 수식을 좀 아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 같습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난다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이 확률이 4분의 1이다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교집합의 확률은 4분의 1에다가 PA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와우. 그럼 4분의 1에다가 A 확률이 2분의 1 처리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8분의 1 구하면 되겠습니다. B 확률을 왜 가르쳐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정처럼 주어진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부 확률, 수식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가는 부분 처리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 때 4개, 1개꼴로 불량품이 생산됩니다. 와, 이렇게 불량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완성품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냈을 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다. 적어도 1개 불량.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대되는 부분을 통해서 풀어가라. 즉 6건을 이용해서 확률 구해가는 것이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래서 적어도 하나 불량, 요거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모두 다 정상적인 제품이 되면 되겠죠. 3개를 골라낸 거니까 3개에서 3개가 모두 다 정상 제품이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 중에 하나의 꼴로 불량이니까 정상 제품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4분의 3에 결국 세제곱 처리가 되는 거니까 64가 되겠고 64에서 27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37인가요? 37 그러니까 64분의 3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와우 감사합니다. 독립이고 확실하게 가르쳐줬을 때 A 확률, B 확률 가르쳐줬을 때 다음 확률 구해달라. 독립 정의가 좀 뭐죠? B 사건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A 사건이 뭐 항상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이 독립이죠.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 사건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 P, A, 파, P 이 부분이나 P, A, 파, P의 여집합이나 이게 이제 항상 P, A가 된다. 이게 뭐 독립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그냥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니까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금방 풀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면 독립일 때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A 확률하고 B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다면 역시 또 조건부 확률을 좀 고쳐서 우리가 이제 A, 바, B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P, B가 일어났다는 전제조건에 이제 교집합 부분들은 이제 PA 곱하기 PB 이렇게 써서 그죠? 그럼 이거 약분해서 PA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이제 정의 형태가 돼 있어서 곧바로 A 확률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독립에 대한 정의 확실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100까지 잔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런 건 뭐 합의 법칙을 아느냐 이런 얘기죠.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좀 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묻는 것 같습니다. 3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3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그러면 5, 20 하니까 20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5의 배수를 해주면 어떤가요? 6을 곱하면 5, 6, 30에 90 되는 거 6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확률 부분들이 뭐 100분의 33 더하기 20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0에서 57에 53에서 6을 빼는 거니까 47이 되는 건가요? 47 해서 구하면 되는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의 법칙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거 똑같습니다.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빼는 그런 패턴이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덧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금액의 합이 100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100원 된다는 얘기는 뭐 50원짜리가 2개 이렇게 되거나
100원짜리가 뭐 동전 한 면 이렇게 되거나 뭐 가짓수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에서 몇 가지가 되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 나왔으니까. 자, 동전 던지는 거면 앞 나온다, 뒤 나온다. 두 가지가 되니까 6개 동전이니까 2의 6제곱이 전체 가짓수가 되겠고 100원 나오는 경우는 50원짜리 두 개가 앞면이 나올 때하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앞면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2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2분의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쉬운 문제가 나와도 되는 건가요?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표본 공간 S의 이미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기억은 뭔가요? A 확률하고 B 확률. 확률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값들이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0과 1 사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A 더하기 B 확률. 와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확률 자체가 합집합의 확률을 좀 원래 물어보는 것 같은데 A 합 B의 확률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 확률에다가 B 확률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교집합 확률을 좀 빼야 되거든요. 좀 빼는 이런 부분들 이 합집합의 확률 자체가 또 1을 넘어가진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교집합 확률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건 1을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니까 말이 안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A 확률이 0과 1 사이, B 확률도 0과 1 사이 이렇게 되는 이런 조건이라고 봤을 때 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 과연 나올까요? 0, 1 거꾸로 되면 되겠고 1, 0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가능하다. 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은 뭐 당연한 이야기 합집합 확률도 0과 1 사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미음은 뭡니까? 더하기해서 전체가 된다고 둘이 꼭 배반이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반이란 얘기는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인데 교집합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미음은 또 잘못된 이야기.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이 답이 돼가는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확률의 기본 성질들 물어본 거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5개를 2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때 2명 모두에게 적어도 1개의 과자를 나눠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함수 대응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 같습니다. 1, 2, 3, 4 숫자도 안 써지네요. 4, 5 5개가 있는데 자, A, B 둘에 대응시켜야 될 때 이렇게 함수 대응을 좀 생각할 때 자, 2명이 모두 적어도 하나의 과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치역하고 공역이 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 패턴의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요구에서 이제 뭐 과제를 나눠주는 가지수, 뭐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되죠. 2의 5제곱 형태, 뭐 1이 가서 줄 수 있는 가지수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 5 각각 2가지니까 2의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서요 왕창 이렇게 뭐 한 사람 쪽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 이런 대응만 좀 빼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2가지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30가지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자, 과자를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뭐 과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자를 주는 가지수, 두 번째 주는 가지수, 2가지 해서 이제 전체 가지수 되겠고 둘이 이제 적어도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럼 왕창 A가 받거나 왕창 B가 받을 때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주면 무난히 즉 6건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공이 각각 3, 4, N 이렇게 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집어넣는 시행을 충분히 반복하였다. 여기서 네 번에 한 번꼴로 빨간색 공이 나왔다. 자, 전체는 A, N이죠. N 더하기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 공이 4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좀 4분의 1이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 시행을 해가지고 알아본 이 경험적 확률 혹은 이제 통계적 확률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파란색 공 색깔이 좀 N으로 되어 있는데 이 N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n 플러스 7 해서 이제 뭐 크로스 형태를 곱하기 해서 결과는 1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n은 9 해서 9에 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이하는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경험적 확률 질문 던지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 문장만 처리해서 4번에 한 목걸로 빨간색 나왔다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는 요 부분만 좀 표시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에 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회전하게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교대로 앉는다. 번갈아 앉는다. 뭐 어려운 거 아닌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명 3명이니까. 자, 원탁에 있을 때 남학생 3명을 좀 먼저 앉히면 되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먼저 좀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순열이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앉힌 다음에 틈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의 틈에다가 뭐 여학생 3명을 앉히면 되겠죠.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가지예요 라고 해서 뭐 가볍게 풀어가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은순열 뭐 오래간만에 또 다뤄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좀 가장 기본만 정확하게 잘 지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문제니까 우리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함께 풀이해 봅니다. 학교 특별실을 여학생 3명,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 하루에 1명씩 5일간 청소하려고 합니다. 5명이 청소 순번을 임의로 정할 때 둘째 날 또는이네요. 셋째 날에 여학생이 특별실을 청소하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또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구하기가 좀 힘들죠.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셋째 뭐 다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일일이 조사해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는 1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에 여학생이 청소하게 되는 거 또는 이제 반대 이렇게 되면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남학생이 청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남학생이 3명이니까 둘째 날 청소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셋째 날 남학생일 때는 또 다른 학생이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날 3일 동안 여학생하고 남학생 1명 청소하면 되니까 나이라는 가지수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는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3팩토리얼 약분하면서 5, 4 쓰면 되겠고 3, 2 남았으니까 또 한번 약분해주면 2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10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10분의 7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좀 생각하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날 하는 부분들을 뭐 PA, 셋째 날 하면 PB, 그럼 이제 또는이니까 합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또 교집합 부분에서 빼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잘 대처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좀 눈에 띄지 않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여사건을 좀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실력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5호 배반 사건 C는 A의 여사건입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만약에 벤 다이그램을 그린다면 A 사건이 딱 있는데 C는 바로 이 바깥쪽이 이제 C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요. 이 전체가 좀 일당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것은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B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 이제 집합 호환 관계 하고 나서 기억 옳은 것을 이제 골라달라 그랬는데 A하고 B 배반 사건이니까 당연히 교집합 공집합인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하고 C를 합치면 뭐 A하고 뭐 A의 여집합을 합친 거니까 당연히 또 이거 확률이 총합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B 확률하고 C 확률 자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좀 C가 커 보입니까? 클 수도 있는데요. P, B하고 P, C를 이렇게 돼 있으면 C가 큰 건 좀 당연한데 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다 부분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요건 좀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 주어졌는데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야 이거 좀 써야 되는데 A, B 이렇게 되겠으면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B, B에 P,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교집합 부분은 이제 공집합이니까 이 확률이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0이 이렇게 이제 갖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리을은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미음은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P, B, 바, C 이렇게 처리되면 C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P,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벤 다이그램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B하고 C하고 이 교집합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P, B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이제 P,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계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이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 A하고 B하고 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인데 이게 맞겠습니까? 전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뭐 비읍 같은 경우는 뭐 헷갈림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0과 1이다 뭐 이런 부분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뭐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니은, 그 다음 리을이 맞아떨어지는, 즉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 여사건은 뭐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체온 측정기가 현재 체온이 75도 이상인 사람을 75도 이상으로 측정할 확률이 0.99이고, 오, 그렇습니까? 표현이 좀 어렵군요. 이상인 사람을 이상이라고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0.99의 확률로 측정하겠습니다. 37.5도 미만인 사람을 미만인 사람을 또 잘못해가지고 이상으로 측정한다. 0.02 확률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상인 사람 이쪽에 1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만인 사람 900명이 있습니다. 있겠죠? 체온을 열심히 측정했더니 이상이라고 측정됐습니다. 미만이라고 측정될 수도 있는데 이상이라고 측정됐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100명 중에서는 0.99, 즉 99명, 그 다음에 900명 중에서는 0.02 이런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좀 측정이 된 거죠. 99 더하기 2918, 18명 이 정도 인원이 37.5도 이상이라고 측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실제로는 미만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 와, 이거 조건부 물어본 거군요. 그죠? 이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99 더하기 18분의 18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풀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구로 약분이 되게 거죠? 9, 2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답은 13분의 2입니다. 1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장이 길어서 무슨 문제인가 싶었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도 있고 37.5도 미만인 사람도 있는데 측정해서 이상이라고 나왔다 이거죠.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 실제로는 미만인 경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전제 조건 중에 그 중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는 조건부 확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긴 문장이 우리를 좀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뭐 37.5 이상 미만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큰 문장 틀에서 정확하게 읽고 무슨 문제 유형인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머니에 2부터 11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A, B가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숫자를 확인해 6 미만이면 A가 1점, 6 이상이면 B가 1점을 얻는 게임을 하고 있다. 6 미만이면 2, 3, 4,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네요. 5분의 2 확률로 A가 이기는 거겠고 그렇다면 5분의 3 확률로 B가 승리하는 1점을 얻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A는 2점, 와우, 역경을 딛고 이 점수를 많이 땄네요. 자, B가 1점 점수를 얻었습니다. 먼저 4점을 얻는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연달아서 2점을 좀 더 획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중에서 한 번에다가 그 다음에 1점을 또 획득하면 되겠고 3번 중에 1점 얻고 또 한 점 넣어서 2점을 더 확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또 2점을 더 얻고 이제 그 다음 더 생각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B가 이제 3점 얻어서 이제 게임 끝나는 거니까 자, A가 먼저 이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이겨야 될 확률이 5분의 2니까요. 요 부분들은 이제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 중에서 이제 한 번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공식 쓰면 2 컨비네이션 1 5분의 2가 한 번에다가 5분의 3이 한 번이겠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2로 또 이렇게 좀 이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3번 중에서 한 번 이겨야 되겠습니다. 5분의 2, 5분의 3의 제곱 2번 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2 이렇게 이겨서 또 이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형태. 자, 이런 산수들 이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25분의 4 일단 쓰고요. 그 다음은 이제 5가 세제곱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5가 되는 건가요? 125가 되겠고 분차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8, 24 이렇게 처리되겠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와우
그럼 이거 625인가요? 5의 대제곱?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이게 지금 4도 있고, 3제곱에, 27까지 곱하게 되는 거? 3세제곱? 3세제곱? 뭐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계산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통분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625 이렇게 좀 해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그래도 4가 공통인가요? 4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곳에는 맨 앞에 25로 곱하게 되고 여기가 6에다가 5를 또 한 번 더 곱하기죠. 이거 30 되겠고 이곳은 그럼 어떻게 되겠죠? 27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요? 90 얼마죠? 25, 50, 80, 82에다가 곱하기 4가 되는 건가요? 625분에 그럼 48, 32, 248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32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28?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지금 숫자가 커져가지고 살짝 우리 좀 당황시키는데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좀 현재 이게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점수 얻을 확률들 각각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2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4점 얻을까? 연달아서 2점을 얻으면 되겠고, 2번 중에 한 번 얻고, 한 번 얻고, 3번 중에서 한 번 얻고, 4번 중에서 한 번 얻고,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B가 점수를 얻어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좀 표시가 돼 있다면, 뭐 전체적인 연산은 뭐 그냥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풀면서 자신감 좀 가지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쪽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 치역들이죠. 치역 계산 열심히 합해서 7이 되어라. 자, 3이 큰 숫자인데 7을 만들려면 3 해주면 6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에 하나 줄게 되면 2, 5니까 2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이제 뭐 대응을 좀 알아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지수는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3가지면 3의 세제곱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요렇게 대응될 때는 그럼 1이 대응되는 숫자가 과연 F1일까 2일까 3일까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이쪽엔 또 3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이제 확률이 나올 수 있겠네요. 3 약분하니까 9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치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의 수 구성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살피면 구성이 뭐 3, 3, 1이냐 3, 2, 2냐 이 구성만 좀 정확히 잘 살피면 뭐 전체적인 확률 계산이 어렵지 않게 처리돼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바닥에 던져서 맞닿은 면의 숫자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던질 때 짝수는이 나온 사건은 A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은 그럼 뭐가 되죠? 2, 4, 6,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그럼 뭐 PA 확률은 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8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다 독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1이 만약에 나왔다면 1이 약수는 1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B1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뭐 그러면 지금 얼마죠? 8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이제 독립 이거 풀어가는 거니까 독립일 때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두게 되면 뭐죠? P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PA 곱하기 PB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수식이 좀 맞았다는 걸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되는 거 자체가 좀 없습니다. 그럼 좌변은 뭐 이미 PA 자체가 2분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첫 번째 1 나온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되겠고요. 자, 2가 나왔다고 하시면 2 약수는 1, 2가 되겠고 그러면 2가 이제 교집합이 되겠고 이때 요 확률들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8분의 2라고 쓰는 게 나은가요?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을 교집합인데 이거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곱하기 주면 되겠고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니까 이제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가 됐을 때는 이제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x를 구하니까 와 계속 해야 되는가요? 좀 해보죠. 뭐 1,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 더 조사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4 부분 조사한다면 약수가 1, 2, 4가 되겠고 교집합은 이제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P4를 구하게 되면은 확률이 8분의 3이었는데, 둘을 곱하기 해준 게 8분의 2 되는 부분은 이것도 열심히 구했는데 안 되는 거군요. 자, 5는 1, 5 되니까 뭐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에 0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또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6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약수가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B, 6을 구하게 된다면 8분의 4가, 어이구, 8분의 4가 2분의 1이군요. 확률이 이렇게 되겠고, 교집합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PA가 2분의 1이었고요. PB6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 원수가 두 개였으니까 성립하죠. 6도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또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7을 좀 해봐야 되는데 7은 1, 7 이렇게 돼서 이제 교집합되는 요소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8은 1, 2, 4, 8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P, B, 8 이렇게 처리되면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교집합이 또 2하고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좀 뭐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또 PA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이었고 PB8 하게 되면 1, 2, 4, 8 약분 맞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데 교집합 개수가 이게 3개군요. 3개. 이런 3개니까 교집합이 이제 8분의 3 부분에서 이제 같아지지 않죠. 그럼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좀 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되는 숫자가 2하고 6 두 개가 나오는 건가요?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합치면 결과는 이제 8이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나를 조사하라 그러면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좀 길게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독립을 물어본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하기입니까? 물어본 거였고, A는 이미 고정돼서 좀 나와서 결정이 돼 있고요. B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쭉 집합들을 좀 조사해서 각각의 확률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만 해야 되겠죠. A 집합이 짝수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제 교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이렇게 좀 생기는 부분들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걸 알았으면 그냥 중간에 1, 3, 5, 7 이런 거 뚝 다 빼버리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정확하게 계산해서 2하고 6 되는 부분들이 구해졌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잘 체킹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단지 좀 이제 길어진다라는 그런 형태 길어진 그 부분들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무난히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잔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선택한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는 짝수, 2개는 홀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방정식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뭐 중복조합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죠. 중복조합 이런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x라는 것을 이제 x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을 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이제 프라임 형태의 식으로 좀 봤을 때 4를 빼서 8입니다라고 해서 전체가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2개가 짝수다, 홀수다. 자, 그럼 이제 짝수, 홀수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치환해야 되죠? 짝수라는 것은 또 그러면은, 짝수라는 것은 원래 이제 2x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냥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를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요, 홀수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되죠? 2에다가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좀 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치환하는 방법. 짝수, 홀수 요거 좀 물어본 거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역시 프라임 형태로 또 열심히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하게 되면 2가 2번 있으니까 4에다가 1이 2번 있으니까 6에다가 6을 좀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로 또 나눠야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확률을 구해달라. 전체 가지수는 4H8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들은 이제 4H3이죠. 4H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누가 짝수고 누가 홀수인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짝수를 준다, 홀수를 준다 이걸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컨비네이션을 고치면 12에다가 11 컨비네이션 3 하면 되겠고, 여기는 7에 6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자, 계산은요, 11, 19, 컨비네이션 3은 똑같은 거니까 6, 5,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4 컨비네이션은 6이니까 6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 2, 10 해서 이제 2가 좀 나오면 되겠고, 3, 3, 2, 2 이렇게 나오면 9가 좀 지워지면 되는 건가요? 되는 거 되죠? 3, 3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11이 되겠고, 분자는 우연찮게 좀 2만 좀 남았습니다. 2의 세제곱해서 8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입니다. 되겠죠? 오호. 자, 11분의 8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중복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거 자연수 순서 쌍 이렇게 치환해서 각 문자들이 모두 이렇게 치환되는 거니까 해서 전체 가지수 요건 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짝수 두 개가 홀수다라고 했을 때 중복조합 부분에서 짝수 홀수 부분 이게 치환하는 방법, 자연수 치환하는 방법 확실하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풀이 가능하겠고, 요거 이제 또 그 네 개 수 중에서 짝수 두 개가 누구고 홀수 두 개가 누구고 요것도 이렇게 좀 분배해주는 이런 요소가 또 곱하게 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좀 체킹을 잘 해줘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하하, 까탈스러운 부분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잘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라고 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 원하고 직선인데 만나지 말아라.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열심히 구한 것이 반지름보다 커야 안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x-y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놓고요. 중심의 좌표 0,0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니까 a 절대값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b니까, 그죠? 원래는 이제 b의 절대값인데 뭐 주사위 던진 건데 음수 나올 일 없으니까 b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지름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루트 5b보다 큰 이런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조사를 해야죠. 뭐 b 값이 1이라고 치게 되면 좌변에 루트 5가 나와 있으니까 루트 5보다는 커져야 되면 4보다 커야 되니까 3, 4, 5, 6 네 가지가 되는 것 같고요. b 값이 2가 되게 되면 2 루트 5, 4, 5, 20 루트 20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루트 20? 그거보다 커야 되죠. 5,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값이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3 되게 되면 이게 이제 9가 되니까 5, 9, 45, 5. 안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주사위 던졌다. 36. 두 가지니까 32개면 던지는 거죠. 36에다가 가지수가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확률은 보면 6분의 1 처리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맨 처음 이제 접근법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쓴다. 가장 효율적인 법. 그래서 이제 거리 구하는 것이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관계식을 이제 정확히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찾기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실수 없이만 좀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계속 카운팅만 좀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내용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0,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8분의 1, 3번 나오는 것도 8분의 1인데, 그럼 8분의 2 확률로 이렇게 되게 되면 X축, Y축으로 각각 1만큼씩,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앞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처음 나올 때,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분의 3 확률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겠고, 두 번 나오는 것도 8분의 3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군요. 이런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원점 사이 거리가 7보다 커지면 시행을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이하의 시행을 해서 멈춘다. 근데요, 3번 해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이게 이제 6,0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7분이 안 되는데, 요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원점에서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나왔을 때 2 가는 거하고, 1,1 가는 거하고, 0,2 가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점들을 봤을 때,
멀어진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2,0 혹은 0,2 간 것이 더 멀죠? 이런 부분은 루트가 되는 거니까 더 짧은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들은 X로만 가거나 Y로만 가거나 이게 뭔 건데, 7보다 커야 되는데 3번 던져가지고는 뭐 가봐야 6,0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4번 이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4번 되어야 멈출 수 있는 거죠. 이때 멈출 확률들이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그냥 뭐 X로만 열심히 움직여서 8,0 이렇게 되거나, 그죠? 자, 요게 이제 하나가 줄게 되면 이제 6,0에다가 요런 거 나오게 되니까 7,1 되는데 요것도 이제 되겠죠. 7에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면은 되는 건가요? 뭐 반대편을 하죠. 0,8에다가 그다음에는 뭐 1,7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될 거겠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쭉 6에다가 6,2는 이게 되는 건가요? 36에다가 4 이렇게 되니까 40 되는 거 이거 안 되죠? 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8분의 3 확률, 이런 부분들이 4번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요게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요게 이제, 자, 요 이제 7,1 계산하려면 이제 요게 2가 3번 나오고 요 8분의 2가 이제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번 시행 중에서 4번 시행 중에서 뭐 3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8분의 3이 3번 나오고 8분의 2가 또 한 번 나온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반대 부분들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Y 확률도 어차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산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계산을 해서 좀 깔끔하게 좀 볼까요? 8분의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4 곱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8분의 3의 세제곱에다가 8분의 2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곱하기 되는 이런 모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2. 자, 연산을 좀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봅시다. 8의 4제곱 부분들은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8의 4제곱, 여기도 곱하기 해주면 8의 4제곱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됩니까?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거 3의 세제곱을 공통 끄집어내서 처리해야 되겠군요.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계산해주면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3의 세제곱 공통해주면 여기 이제 3 하나 남아있다 보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4하고 2 곱하기 해서 8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2를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3, 4, 12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1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뭐 2가 하나 약분되네요. 2의 11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11 곱하기 3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의 뜻에 이제 맞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11이 되겠고, B는 얼마? 3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와, 이게 마지막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이제 14를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키포인트인가요? 맨 처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세 개의 동전 던져서 앞면이 0 또는 3, 0일 때 3일 때 합해서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8분의 3, 8분의 3,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동한다라는 부분들 내용 정리되면 됐고, 7보다 커져야 되는 건데 3번까지 던져서는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4번 던질 때 이제 드디어 이제 7보다 커지겠다라고 해서 전부 2번 이렇게 2를 4번 가서 이제 8 나오는 경우, 3번에 한 번 해서 이제 7,1이 되는 경우, 요거 판단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뭐 Y로 가는 건 부분은 뭐 확률 자체도 또 8분의 3, 8분의 3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뒤에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이 센스 있게 대처를 가는 것 같고, 자, 중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부분들이 관여가 돼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이 아닌 거니까, 역시 다시 한번 좀 살펴봐도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만 좀 확인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1, 2, 3, 4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일주일 5일 이상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4명씩 4개 학년이 되나요? 자,
3학년 또는 4학년일 확률이 0.43이다. 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5일 이상이냐 5일 미만이냐 뭐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학년 좀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겠고, 전체는 이제 100명이 되겠고요. 자, 3학년 학생 C, 4학년 학생 D 이렇게 처리해주면 C하고 D 더하면 0.43이라는 얘기는요 43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 저번에 한 것 같고,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은 전체 60%고 5일 이상 60%니까 60명 아니면 40명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1, 2, 3명 학생 수는 모두 같다. 60명인데 모두 같으니까 15명씩 이렇게 좀 구성을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럭저럭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1학년 학생일 때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할 확률을 구해달라. 아, 이건 이제 1학년이란 전제 조건 하에 5일 이상 이렇게 전제 조건이 걸린 거, 이게 조건 확률이죠. 조건 확률. 근데 이제 분차가 1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뭐 전체는 30명이 되겠습니다. 30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1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1학년은 30명 중에서 15명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학년 학생은 좀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3명 이렇게 처리하니까 57에 되니까 27명에서 이제 2학년 학생이 좀 나오겠고, 그러면 여기가 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5를 빼니까 또 12명 이렇게 해서 또 명수도 좀 알 수 있겠군요. 2학년은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얻었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습니다. 5일 이상, 임의로 선택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아닐 때라고 돼 있죠. 이 학생이 3학년 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이제 아니니까 이제 40명 중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3학년 학생은 전체 C에서 C-15명이 되겠군요. 여기 이제 D-15명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40분의 C-15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P1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아닐 때 4학년 학생인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40분의 D-15 이렇게 하는 결과 역시 조건 확률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 더하기 D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하기해서 40분의 C 더하기 D-30 이렇게 주어주면 P1 더하기 P2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또 조건이 있네요. P2는 또 10분의 3 P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P1 더하기 10분의 3 P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10분의 13 P1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0분의 43에서 빼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이루어지는 거니까 P1 값이 얼마가 되죠? 4분의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4분의 1이란 이야기는 C 값이 그러면 25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계산이 좀 제법 좀 됐습니다. C 값이, 그럼 여기가 25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가 계산 결과 10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도 뭐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C 값이 25 이렇게 처리됐고, 25 처리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25에서 25를 빼니까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8이 되는 건가요? 18? 그럼 이제 여기가 좀 3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돼서 이제 명수가 이제 세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아, 이거 좀 평상시 다른 문제 풀이하는 것보다 계산 절차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다라는 또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으니까 C값이 이제 25였죠. 그러면 이제 27 더하기 25 이렇게 이제 좀 처리가 좀 되겠고요. 5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아닐 확률이다. 아니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12하고 10이 되겠죠. 12하고 10 이렇게 이제 명수를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2가 되겠고요. 20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11에다가 요건 그러면 26 되는 건가요? 26분의 11 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확률 구해서 또 이제 더하기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죠? 37이 답이 되겠습니다. 37. 자, 풀이 다 맞췄는데,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뭐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하게 되면 뭐 표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지금 이제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1학년, 2학년에 뭐 남녀의 뭐 이 정도 처리하는
뭐 간단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항리를 좀 4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분리해놔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표에 대해서 좀 정리한 부분들 좀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CD 이렇게 해서는 CD의 명수에서 구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60%다, 60명, 40명 좀 돼 있고, 명수가 좀 다 똑같이 15명이다 이런 처리가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학년이란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15에서 이제 여기 30명이라는 것을 좀 알아냈고, 그래서 또 15 알아줬고, 그래서 이제 또 27명 알았고, 이제 절차를 좀 밟아가고, 그 다음 이제 P1, P2에 대한 식들이 좀 주어져 있어서 이 계산을 통해서 또 역시 P1, P2 이런 값들도 구해가는 그런 절차 처리가 된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좀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메모를 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상당히 복잡해진 건 맞고요. 신경을 좀 집중해가지고 좀 계산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상자 A와 상자 B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주사위 1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2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2 이하 1, 2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확률이 되면 A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꺼내는데 이게 또 좀 복잡하네요. 서로 같은 색의 공이면 2개의 공 중에 하나는 A, 하나는 B에다가 넣고,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2개 모두 B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B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같은 색이면은 하나를 A에 하나를 B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2개면은 모두 다 A에 집어넣었다. 반대로 좀 작업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의 시행을 좀 한다라고 했는데 상자 A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상자 A에 들어있는 흰 개수가 또 전제 조건 하에 확률이니까 큰 틀은 또 이제 조건부 확률을 또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공 개수가 좀 같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공이 3개, 3개, 이제 6개 들어있는데, 좀 이렇게 뭐 작업을 하게 되면 A에서 B로 공이 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개수가 좀 달라지지만. 자, 그렇다면 공의 개수가 달라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에서 B로 넘어가는 작업을 했다면, 두 번째는 B에서 A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반대로 이제 B에서 A로 넘어가는 작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로 넘어가는 작업,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주사위에서 한 번은 2 이하가 나오고 한 번은 또 3 이상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2 이하 나오면 다음에 이제 3 이상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은 3분의 1이고 여기는 확률은 3분의 2 되는 이런 형태 좀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같은 색이 나오는데 그게 또 흰 공일 때랑 또 검은 공이 또 나눠져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3개에서 2개를 꺼집어낸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된가? 6, 5 되겠고 3이 처리되니까 6 되니까 5분의 1 확률이군요. 자, 5분의 1 확률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검은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넘어올 때는 그러면 또 검은 공이 넘어올 수도 있고 흰 공이 넘어올 수도 있고, 공이 하나가 넘어가게 되면 자, 이때 이제 5분의 1 확률인 거죠. 5분의 1 확률로는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되겠고요. 자, 또 5분의 1 확률로 흰 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흰 공이 넘어갔을 때 검은 공이 넘어올 수도 있고 흰 공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개씩 넘어갔다 한 개 넘어오는 거니까 같아지는 거겠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5분의 2 빠졌으니까 5분의 3 확률로 이때는 이제 뭐 이건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2개 다 넘기는 거니까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2개를 좀 왕창 넘겨주게 되면 또 다시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또 왕창 넘어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큰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검은 공 확률, 흰 공 확률, 검은 공, 흰 공 나올 확률 좀 처리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주머니 또 상황이 바뀌니까 이걸 또 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와, 여기는 그러면 검은 공이 넘어가게 되면 공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검은 공이 넘어갔으니까 7개가 있고 7 컨비네이션 2가 되는데, 검은 공 넘어온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 넘어갔으니까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져야 되는 거죠. 7, 6에 4, 3 처리해주면은 7분의 2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3 컨비네이션이 2로 처리되는 거죠. 7 컨비네이션이 처리되니까 6이니까 지워지니까 일단 7분의 1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에 검은 공이면 7분의 1인 거고 흰 공에 흰 공이면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흰 공 개수가 더 많은 거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8 컨비네이션 2 중에서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처리가 되는 거죠.
87, 47로 되겠고 4, 4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7분의 4 확률이 되겠네요. 7분의 4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호호호. 와우. 와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조사해야 될 항목이 또 뭐가 있는 거죠? 지금은 A에서 B인데 이제 B에서 A로 넘어가서 A에서 또 B로 되는 이런 경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확률만 3분의 2, 3분의 1로 바뀌는 거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흰 공 꺼낼 확률하고 검은 공 꺼낼 확률 이 부분 이제 똑같은 거죠. 흰 공, 검은 공 이 부분도 이제 똑같은 확률이 되지 뭐 똑같이 이제 5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 뭐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건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위에 부분만 정확히 잘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계산을 좀 그럴싸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분의 1에다가 뭐 계산 좀 하면 되죠. 5분의 1에다가 공통의 7분의 2, 7분의 1, 7분의 2, 7분의 1 계산해 주면 되겠고 됐죠? 자, 이거 뭐 반복이니까 뭐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분의 3에다가 7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확률. 자, 이 부분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이제 공이 개수가 이제 같아질 확률을 구하는데 A에 흰 공이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흰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검은 공이 넘어오는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요 확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확률을 좀 사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아랫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자 분모에 두 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가 또 사실은 분자 분모에 있어야 되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약분해서 다 지워지는 거니까 순수하게는 이제 요 안쪽 부분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5, 7 약분되니까 여기는 3 되겠고 여기는 12가 되겠고 그죠? 아이고 3이 아니라 여기 계산해서 6이 되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문제는 곱하기 주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은 18분의 1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 18분의 1 있어야 됩니다. 18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진짜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큰 틀 보게 되면 이제 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2 이하, 3 이상 이렇게 돼서 이제 확률 자체가 이제 3분의 1, 3분의 2 뭐 그 부분도 나오는 거 문제 없고 최종적으로 이제 두 번 시행 후 공 개수가 같아야 된다니까 A에서 B로 공이 하나 넘어갔다 B에서 A로 공이 넘어오는 이런 형태니까 교차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반대도 역시 좀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납득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공을 꺼낼 때 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같은 색의 공이면은 하나 남기고 하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공 하나 옮기는 거죠. 흰 검은 공 두 개가 나오면 검은 공이 이제 하나가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흰 공이 두 개가 나오면 흰 공 하나 넘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B 주머니의 상황이 바뀌는데 B 주머니는 이제 공이 6개에서 이제 7개로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계산할 때 7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 건데 검은 공을 끄집어내는지 검은 공이 넘어갔으니까 검은 공 개수가 이렇게 바뀐다. 흰 공 넘어갔을 때 흰 공 개수가 흰 공 꺼낼 때 흰 공 개수는 이제 여전히 3개고요. 검은 공 바뀌어서 이렇게 좀 계산하는 부분들 좀 살펴서 확률들이 좀 계산돼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공 개수가 같아지는 것들 점검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흰 공이 2개인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이건 2개 넘어갔다 2개 넘어온 거니까 뭐 그대로 같아지겠고 이런 것은 검은 공 넘어갔다 검은 공 넘어오면 그다음에 검은 공 넘어가고 흰 공 이렇게 되게 되면 흰 공이 넘어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흰 공 개수 더 많아지는 거니까 흰 공이 넘어가서 줄어든 상태에서 검은 공 넘어와서 흰 공 개수가 적은 이 부분이 이제 흰 공이 이제 2개가 되는 경우다라고 이제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큰 틀 모양 됐습니까? 계산 이렇게 지금 들는데 이런데 또 곱하기 한 2 해서 이제 처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아랫부분 계산이 이제 똑같은 계산이 돼야 되니까 2배 되겠고 그럼 이제 위에도 이제 2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주사위 던져서 나온 이 확률까지도 이제 똑같이 계산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요. 안쪽에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는데, 역시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라고 좀, 다시 한번 좀 큰 흐름틀을 좀 보여드렸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문제 설명 듣고 또 듣고, 연습장에다 또 좀 직접 또 계산해 가면서 확실하게 좀 이론 정리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만 하는 겨우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의 AB에 대하여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교집합분의 합집합이다. 합집합의 확률들하고 교집합의 확률들 이런 관계식을 좀 처리해 가는 거군요. 그럼 이제 A 합 B의 확률들이 우리가 지금 PA 확률, PB 확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덧셈 정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AB 이런 부분들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서 교집합하고 합집합 사이의 관계식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A 확률은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2분의 1에 PA 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확률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의 PA 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서 우리가 A 교집합 B의 확률들을 구하게 된다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항식해서 빼기 1 처리하고 A 합 B의 확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2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계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분의 1의 PA 합 B의 확률 이런 형태가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 풀이를 좀 교집합분의 합집합이다. 교집합이 이제 전체 뭐 4분의 1 좀 차지해 주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4 이렇게 해서 써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덧셈 정리 우리가 쫙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가 합집합하고 교집합 사이의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식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각각 A 확률, B 확률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집합 확률 이제 표현이 가능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고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합집합하고 교집합 사이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은 식만 변형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원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헬리콥터 좌석을 예매 후 취소하지 않을 확률.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매하고 참석을 하고 비행기 타러 오는 헬리콥터 타러 오는 거죠. 자, 이 항공사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 가지고 두 개의 좌석에서 4개 예약을 받았습니다. 좌석이 부족하게 된다. 좌석이 부족한다는 얘기는 취소를 한 명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한 명만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좌석이 2개밖에 없으니까 4건 예약 받았는데 취소하는 만큼 3명이 오는 거니까 좌석이 하나가 부족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이 Q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취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헬리콥터 타러 오는 거니까 타러 올 확률이 P였으니까 4명 다 오는 거니까 P 4제곱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명 중에서 3명이 오는 거죠. 한 명이 취소하는 거니까 취소 명수를 1이라고 해주면 P 3제곱이 되겠고 1-P 이렇게 됐죠.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P 세제곱 공통에다가 P 여기는 4에 1-P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러면 P 세제곱에다가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4-3P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Q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관계식이 좀 그럴싸하게 좀 구해졌는데 자, 여기 이제 좀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걸 좀 처리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이제 P 세제곱분의 Q 이 부분들이 4-3P 이렇게 처리될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5분의 17이다 이렇게 좀 나온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연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3P는 4니까 5, 4, 20-1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좀 얼마가 있을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값이 약분해서 이제 5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P 값을 좀 열심히 구했는데, 이때에서 이제 P하고 Q를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이 계산, 이게 또 Q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Q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5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계산 결과는 5분의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의 4제곱분의 17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5분의 1 더하기 5의 4제곱. 와, 5의 4제곱이면 625인가요? 625에 1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625로 통분하게 되게 되면 이제 125에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25에서 이게 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7이니까 2가 되겠고 그럼 이제 42가 되겠네요. 142. 625분의 14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문장 표현에서 뭐 취소하지 않을 확률, 뭐 나중에 뭐 취소할 확률,
이게 좀 어감이 조금 좀 까탈스럽게 좀 표시가 돼 있어서 조금 낯서는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뭐 그냥 취소를 아무도 안 하고 취소 한 명 할 때 이제 좌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확률 둘 해서 이제 계산해주고 중간에 뭐 관계식 나온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하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2번 도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그 앞쪽에 조금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한 두 문제 정도 보였습니다. 19번하고 20번이었던가요? 이런 문제들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됐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도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